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멘델의 유전 법칙과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 지금 처음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남자, 여자를 그려놨습니다. 생물학에서 남자는 그냥 네모로 표시합니다. 나중에 남자, 여자, 그리고 자손을 낳을 때 보통 남자는 네모, 동그라미는 여자. 그래서 남자의 미음, 여자의 처음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기억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남자 여자가 그 100% 전부 다 아들에게 딸에게 100% 만약에 물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두 개, 몸통 두 개, 손 두 개, 발 두 개를 다 물려줄 겁니다. 그럼 아마 1대에서 아마 손이 4개, 다리가 4개인 그런 자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손자를 낳으면 자식의 손자를 낳으면 2대에서는 오히려 머리가 4개, 몸통이 4개, 다리 8개, 손 8개가 돼 있는 그런 자꾸 2배로 늘어나는 일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아빠나 엄마의 유전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를 정확히 50%씩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손에게 그 다음 자식에게 반드시 온전한 유전 정보가 100%갈 거고, 그걸 통해서 똑같은 생명이, 식물이나 동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부모 세대의 반절의 정보에 해당하는 양이 분리돼서 전달된다. 이거를 유전학에서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세포에 있는 염색체는 다 뭐 똑같이 46개지만 정자나 난자는 그의 반절인 23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가 합쳐져서 46개의 똑같은 수정란에서 세포가 하나 생겨나고 그 세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분리의 법칙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처음에 유전에서 제가 분리의 법칙을 먼저 설명한 이유는 이거는 당연스럽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분꽃을 가져다가 분꽃을 2개 아빠 엄마를 만약에 생각해서 분꽃들 사이에서 어떤 꽃이 나오나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핑크색과 핑크색, 분홍색 사이에서 분홍색 자식이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랑 똑같은 같은 꽃이니까. 근데 분홍꽃과 분홍꽃 사이에서 왜 빨간 꽃과 흰색이 생겼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홍색인데 빨간색이랑 흰색이 섞였다라고 한다면 어버이 세대의 그 분홍꽃은 빨간색과 흰색이 혹시 섞여 있는데 그게 혹시 합해져서 분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빨간색이 레드, R, 그리고 흰색은 화이트라고 씁니다. 그럼 핑크색이라고 하는 건 R과 W 2가지 유전자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오른쪽, 왼쪽이 있으면 그 핑크색이라고 하는 건 RW가 둘 중에 하나는 물려줄 거고 어버이나 아버지나 똑같이 RW, 빨간색이나 화이트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레드가 빨간 게 섞이는 자손이면 당연히 빨간색이 나올 거고 WW가 섞이면 하얀색이 나오겠죠. 그러면 R과 W가 서로 섞이면 RW나 WR은 아버님 세대랑 똑같기 때문에 핑크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추리를 해보자면 R과 W가 섞이면 만약에 핑크색이라고 한다는 유전 거를 한번 추리해 본다면 부모 세대의 RW가 똑같이 자손에게 갈 확률은 빨간색 1, 분홍꽃 2, 흰색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2가지 유전자가 있을 때 중간 정도의 섞인 유전자가 나오면 이걸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어머니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반절씩 서로 섞여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걸 약간 뒷받침할 수 있겠죠. 이걸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멘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유전을 제일 먼저 연구했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날까? 근데 그 콩이 둥그런 콩일까? 노란 콩일까? 뭐 초록 콩일까? 이런 거를 가져다 콩 가지고다가 막 유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고. 근데 왜 하필 콩으로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콩이라고 하는 건 1년마다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에 대해서 연구하기 좀 편하죠. 그리고 또한 마음껏 노란 콩이나 초록 콩을 서로 꽃가루를 옮겨가면서 자식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유전은 마음껏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유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을 뭐 셋, 넷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낳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보통 실제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엄마, 아빠, 자식 또는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가족들의 어떤 관계를 그려서 그림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도 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그 사람의 형질,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사실 연구하는 게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계도 분석할 때 이렇게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그리고 성질이 뭔가 다르면 색칠을 하거나 색칠을 하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가계도를 씁니다. 자, 색칠로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문자로도 씁니다. 자, 먼저 유전에 대해서 형질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형질. 어떤 생물들이, 동물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길이나 성질, 어떤 우리가 2학년 때 물질의 특성 배웠을 때 물질의 색깔, 자석에 붙는 성질, 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처럼 식물들마다, 동물들마다 어떤 색이나 길이나 성질, 모양, 동그라미, 세모, 주름진 거 이런 것들은 모양, 그리고 질은 성질에 관련됐다 해서 색끼리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은 실제로 엄마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유전 어떤 정보를 표현한 건 유전자형.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날 때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아니면 녹색이다. 저는 이제 한글로 그냥 노란색, 초록색, 아니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다, 또는 둥구스름하거나 주름지다 이런 식으로 영문자로 쓰셔도 되고 한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유전학에서나 아니면 그 수능에서는 그냥 대문자 영어 아니면 그거에 똑같이 반대되는 어떤 성질을 보통 소문자 알파벳으로 보통 씁니다. 우리가 혈액형 보시면 혈액형은 A형, B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표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유전자형은 AA형,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AA형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A형이나 O형이 섞인 AO, 이런 것들은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형이 두 개 AA 똑같다라고 하면 이건 순종, 같은 게 있다 해서 순종, 또는 잡종은 대문자 Y, 소문자 Y, 서로 다른 어떤 유전자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보통 그걸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색깔에 관련된 거 아니면 둥그런 건 라운드라고 해서 YY, RR 이거면 노란색이고 둥근 유전자를 두 개다.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같은 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순종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이라는 사람은 이 콩 가지고도 이제 제일 먼저 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걸 가지고 했어요. 색깔로도 한번 해보고 모양으로도 해보고, 둥근 것과 주름진 거. 제가 지금 둥근 거는 디귿디귿, 엄마 아빠한테 둥근 유전자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순종 콩을 가져다가 둥근 유전자가 있는 거를 처음에 둥근 콩들끼리 계속 심어서 둥근 유전자가 계속 나오는 콩을 준비했고, 주름진 콩이 계속 나오는 주름진 콩을 가져다가 이 다음 세대, 자식 세대를 콩을 봤어요. 근데 아까 분리의 법칙처럼 반절반절 받는다면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같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표현형으로는 둥글게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둥근 거 유전자, 둥글고 주름진 유전자가 두 개 가지고 있는 자석이 1세대를 가져다 자가수분이라고 해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에 갖다 붙이면서 같은 유전자를 서로 결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자손 2세대를 얻었는데, 자손 2세대를 얻다 보니까 분명히 둥근 콩 사이에서 주름진 콩이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여기처럼 비슷한데, 둥근 유전자가 있고 소문자 R, 주름진 유전자가 두 개 다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서로 섞어주면 둥글게 보이는 R이라고 하는 건 둥근 유전자 두 개 있으니까 둥글게 나올 거고요. 둥근 유전자 R과 주름진 유전자 R 서로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둥글게 나오더라, 모양은. 그리고 주름진 유전자 두 개가 같이 있을 경우는 RR 해서 소문자 R로 해서 주름진 유전자가 하나가 나오더라.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거둔 그 콩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3대1이 나오더라.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한 개의 유전자가 도드라져서 밖으로 드러나는 유전자를 보통 우성이라고 하고, 같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유전자끼리 있어야지만 겨우 나오는 유전자의 어떤 성질을 열성이라 한다 해서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1이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똑같이 노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유전자와 초록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콩을 가져다가 자손을 만들었더니 분리의 법칙이니까 당연히 노란자, 초록색 유전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색으로 보이더라. 그러면 노란색이 우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초록색 유전자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자가수분을 합니다.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유전자를 같이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노란색과 그린, 그 초록색 유전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성 열성을 몰랐기 때문에 노란색 유전자와 초록색 유전자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 노란색과 초록색 유전자가 섞이는 조합은 딱 네 가지다. YY,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이 섞여 있는 두 가지, 그리고 그린, 초록색, 초록색 유전자가 두 개 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린과 옐로우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노란색이 나오더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더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게 우성인 유전자구나 해서 노란색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고 초록색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구나. 똑같이 3대1이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에 관련된 어떤 다른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보통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 열성일 경우는 소문자 Y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멘델이라는 사람은 둥글고 모양이나 색깔로 가져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좀 복잡하게 조금 더 했습니다. 뭘 했느냐? 자, 노랗고 둥그런 유전자와 초록색이면서 주름진 유전자의 콩을 가져다가 사실은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둥근 유전자, 초록색과 주름진 콩을 가져다가 자식을 만들어 봐요. 자손을. 그러면 노란색, 초록색, 둥글고 주름진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자손을 만들거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노란색이고 둥굽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자가수분을 해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가져다가 암술에 넣어서 같은 유전자들끼리 서로 재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손을 낳아봤더니 콩들을 수합해봤더니 분명히 네 가지 유전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콩이 나와요. 네 가지밖에 안 나오죠. 둥글고 노란색인 거, 둥글고 주름진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초록색이면서 주름진 거.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양을 봤더니 9대 3대 3대 1. 그러니까 색과 모양의 어떤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둥글고 주름진 유전자끼리 합해도 12대 4. 그리고 노란색과 초록색 유전자도 서로 합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3대1, 12대 4가 똑같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색깔 유전자와 모양 유전자는 아까 우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유전자들끼리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멘델이라는 사람은 이 둥글고 주름지고 색깔 이런 거 있지만 콩깍지의 모양이나 콩깍지 길이나 이 콩의 길이 이런 거 크기 가져다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을 검사해 봤더니 우열의 법칙이 잘 적용되고 또한 각각의 그 우열의 법칙이 적용되는 유전자들끼리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멘델의 법칙에서는 이 우열의 법칙,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섞여 있을 경우 하나가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이게 우성 유전자고, 서로의 유전자들끼리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섞여 있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유전이 3대1, 3대1이 나오더라. 이게 독립의 법칙. 그리고 맨 처음 얘기했던 유전자들은 서로 반절끼리 서로 반절씩 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더라. 이걸 이제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의 법칙은 유전은 아주 다양해서 우성의 법칙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 유전처럼 서로 다른 유전자들끼리 합해서 중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유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끔씩 돌연변이로 이렇게 특이하게 엄마 아빠가 닮지 않은 아주 특이한 유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유전은 사람끼리 어떻게 유전을 일부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도 있지만 사람이 자라날 때 그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환경적인 영향인지 유전적인 영향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쌍둥이든 특히나 일란성 엄마 아빠 사이에서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성별, 똑같은 혈액형,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자라난 모습의 어떤 차이를 가져다가 유전적 영향이 큰지 환경적 영향이 큰지를 조사하거나 연구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쌍둥이 유전 또는 가계도 유전, 그리고 요즘 최근의 유전은 DNA나 염색체를 비교하거나 분석을 해서 DNA가 서로 같으면 친자인지 아닌지 형제인지 이런 거를 조사하기도 하고, 요즘에 성범죄 이런 거 같은데 보면은
그 자그마한 세포 하나, 입안 상피세포 하나, 손톱 밑에 있는 그 긁은 뭐 세포 하나 가져다가 이런 걸 가져다가 그 범인들을 유전자 비교를 통해서 검사해서 같은 인간이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찾아내죠. 이런 거는 이제 DNA 분석, 그리고 동물들 간에 식물들 간에 유전자를 비교해서 얼마나 같은지를 가져다가 유사도를 보통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증거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지금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사람의 유전에 관련된 법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왜 하필 다른 인간들끼리는 결혼하지만 왜 하필 자녀끼리, 자매끼리는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만약에 암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둘 다 암이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엄마랑 암 유전자와 억제 유전자가 같이 있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기 때문에 암 억제 유전자와 암 발생 유전자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끼리 결혼한다고 한다면 열성 유전자들끼리 서로 합해져 가지고 암이 더 많이 발생되는 확률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친인척, 자매 이런 가까운 사람의 그 유전자가 섞이는 것보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때 훨씬 더 암 발생이나 아니면 어떤 유전자의 어떤 열성으로 나타난 유전병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 통계적, 문화적 기본 근원이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는 아니면 제가 올리는 구글 클래스룸 댓글에 비공개 댓글을 하셔도 되고 구글 오픈 채팅방에 지금 카톡방에 있으니까 영림중 과학비 배인호 영림중이라고 치셔서 아니면 배인호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을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